안녕하세요. 바람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매뉴얼 쪽 관련돼서 지금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단순하게 르노 삼성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기아자동차, 국내에 있는 자동차 매뉴얼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부분을 한번 컨텐츠로 한번 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매뉴얼을 컨텐츠로 제작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가격 비교도 하겠지만 뭐 가격표에 있는 뭐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매뉴얼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르노 삼성하고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기아자동차 뭐 지금 보니까 쌍용 자동차까지도 다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쉐보레 GM대우, 구 GM대우죠. 거기는 매뉴얼을 오픈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해당 차종을 뭐 구매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뭐 간단하게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자동차 이제 선택하는데 이제 매뉴얼이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관가를 하게 되시죠. 근데 의외로 이 자동차의 그 해당 차종에 뭐 특화된 내용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전반적으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자동차죠. 그래갖고 많이 뭐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매뉴얼을 다 다운로드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약간 좀 다른 점이다라고 하면 이런 자료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그 매뉴얼을 이렇게 다 목차별로 이렇게 쭈루루 나눠놔서 한 9개나 10개, 11개 정도로 이제 분류해서 누구든지 이제 쉽게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이래저래 그 여러분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뭐 해당 그 궁금한 부분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갖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이렇게 PDF 파일로 있다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도 쉽게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책자가 조금 두꺼워서 조금 꺼려지신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보면 뭐 단종 차종, 판매 차종 이렇게 하고 SUV 차종별로도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모델별로도 이렇게 딱 다운로드 소팅해서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그 현대 산타페 TM 가장 최신 차종이죠. 기아차도 가장 최신 차종이면은 뭐 그때는 뭐 또 이제 카니발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다음에는 뭐 소나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노출되고 있는 차종 중에 뭐 자동차 제작사 중 가장 대표적인 차종만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타페 TM으로 소팅을 이미 해놨고요. 해놨고 처음부터 한번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 및 차량 손상 경보 해갖고 이제 이, 이 매뉴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르노 삼성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국내 좀 친화적으로 좀 더 알기 쉽게 아주 초보 운전자들도 이 매뉴얼만 봐도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면허가 없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면허가 없더라도 매뉴얼만 봐도 운전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잘 해놨더라고요. 이 방법에 보면 가장 처음에 이제 레몬법 시행 이후 이제 뭐 제작 결함 안내 그리고 사고 장치 기록부 요거는 이제 르노 삼성 할 때도 알려드렸었죠. EDR 부분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및 차량 정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차량 외관도 좀 약간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페이스리프트된 산타페 TM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자기가 운영하는 차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려는 예정인 차에 뭐 센서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운전하는 거는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좀 알고 지나가야지 뭔가 고장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요 마크 밑쪽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차량 운행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뭐 핸들
라고 뭐 기본 스위치는 어디 있나, 뭐 여기서는 기타 타 차종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EPB 전자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 좌측 하단에, 보통 기아 박스 근처에 그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산타페 TN 같은 경우는 이 왼쪽 편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핸들 스위치에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여기 보시면 뭐 7번하고 여기 OK 버튼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량 옵션에 따라서 이 버튼 위치가 조금 다르고 부품이 다른 거겠죠. 그래고 다른 타 차종에 어떤 옵션이 빠지면 이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차량을 실제 출고 받았을 때 바로바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조작을 하면 이게 바로바로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미리 숙지해 놓고 가시면 고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편한 거고요. 그리고 엔진룸 부분에 항상 많이들 엔진룸을 많이 안 열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상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적으로도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 냉각수라든가 엔진 오일이라든가 브레이크 오일, 특히 냉각수 같은 경우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각수 엔진 탱크가 1번 여기 있다. 그리고 와셔액도 많이 쓰시죠. 그래갖고 뭐 와셔액은 2번, 요 두 개 헷갈리지 말고 2번에 반드시 와셔액을 넣어야 된다. 반대로 와셔액이 냉각수 통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위치 구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재원이라든가 뭐 크기라든가 이런 재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번에 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255 사이즈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20인치의 25에 45 편평비가 상당히 넓은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 국산 차들도 많이 이제 해외 차종에 많이 대응되도록 이제 많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성능도 뭐 단순하게 국산 브랜드의 타이어가 아니라 컨티넨탈 유명 브랜드 타이어가 좀 프옵션에는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의 냉매 이런 하향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기 보시면 타이어 등급에 따른 요 끝에 V가 어떤 등급, 속도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H는 뭐 210km면은 V는 240km까지 대응되는 고속 차량에도 대응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차량에 쓰이는 전구의 용량, 그러니까 전구의 형식과 용량, 규격의 전력 소모량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는 방향지시등이 벌브 타입이 들어가고 있고요. B타입은 어떻게 보면 풀옵션 차량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LED로, 전체 LED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실외 미러 방향지시등은 전체가 다 LED고, 옵션이 좀 빠지는 경우에는 차량 뒷면에 미등, 제동등이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고, B타입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풀옵션 차량은 모두 LED로 들어간다. 이런 규격을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차후 LED 벌브로 바꾸거나 이러실 때 실수 없이 주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옵션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이거를 요즘은 튜닝법이 좀 바뀌어서 색상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벌브 타입을 LED로 바꾸는 것도 일정 부분 좀 용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등, 제동등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방향지시등 이것도 이 벌브 타입을 갖고 LED로 변경을 해도 색상만 바꾸지 않으면 호박색이라고 그러죠. 주황색 그걸로 바꾸지, 거기에서 빨간색이라든가 다른 뭐 하얀색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지만 않으면 LED로 교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규격 부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하게 르노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 번호판 등이 LED로 되어 있는데, 이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고급 차고 가격이 상당한데 아직도 벌브 타입을 쓰는 게 좀 약간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맵램프, 실내등의 LED 벌브 타입으로 쭉 돼 있고, 뭐 B타입만 맵램프만 LED고, 맵램프랑 룸램프만 LED고, 뭐 B타입 풀옵션 차량이라도 나머지 다 벌브 타입이네요. 그리고 여기
W10W A타입 맵램프가 이걸로 들어가고, 피스톤에 갖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휴즈처럼 생긴 그 벌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규격에 맞게만 구입을 하시면 LED로 뭐 실내는 LED로 좀 더 밝게 쓰실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5.6L가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엔진 오일 뭐 말 그대로 자가 교환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엔진 오일을 직접 구매를 하셔서 엔진 오일 교환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기가 있는 차량에 엔진 오일이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뭐 한 5.6L니까 요거 같은 경우 한 6리터 정도 그 엔진 오일을 구매를 하시면 그 다른 엔진 오일만 전문적으로 교환하는데 가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천 사양, 약간 이 점도라든가 뭐 요 규격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러치 연속 오일도 뭐 몇 리터가 들어가고 요 추천 사양, 약간 엔진 규격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안전 및 주의사항 해갖고, 안전 및 주의사항을 쭉 보면은 뭐 1일 1상 점검 해가지고 엔진 오일 점검하고 브레이크 오일 점검, 냉각수 점검, 벨트를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차종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정도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 및 주의사항은 이렇게 많이 하시죠. 벨트의 어깨띠를 8m로 하거나 등 뒤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 안전벨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상시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쓰자고 하는 건데, 뭐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안전벨트는 뭐 생명벨트라고. 이런 부분 또 아주 세심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석에는 그 어린이 보조 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라는 걸 아주 그림으로 이 동승석 에어백이 상당히 크거든요. 커졌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아주 그림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국내 기업이라서 그런지 이런 실질적으로 국내에 좀 약간 특화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좀 되어 있는 내용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 및 운전주의 사항 중에 차량 개조 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출고 시 차량에 설치되는 비인가 정리장치, 뭐 램프류, 블랙박스 정리, 통신기 등 임의 장착에 주의 바랍니다. 근데 블랙박스는 가장 많이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설치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부터 차종에 블랙박스가 내장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뭐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안내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여기 지정된 잭업 위치라고 그랬고, 바퀴를 교환하거나 바퀴가 펑크 났을 때 자가 정비 때 잭업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해야만 차량이 손상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안내해주고 있으니까요. 비상시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차 길들이기 부분에 갖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초 1000km, 이제 차량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보통 1000km, 예전에는 2500에서 한 3000km까지는 신차 길들이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최초 1000km까지만 하면 되고 RPM은 4000, 그리고 디젤의 경우 3000 RPM. 지금 산타페 TM 뭐 페이스리프트 된 거는 지금 디젤 엔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솔린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모라인 길들이기 상태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 6000km를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00km 주행하면 안정성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벌써 좀 빨리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15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 부분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좌석 등받이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좌석 등받이를 지나치게 뒤로 젖히면 탑승자의 몸이 충돌이나 급정자 시 안전벨트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밑으로 쑥 빠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히 동승석에 이런 식으로 많이 앉는데 그런 부분을 안내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 좌석의 수동 조절 레버가 어떻게 생겼는지랑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리고 자동 레버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조작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허리 지지대가 조금 독특한 건 보통 앞뒤로만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위아래도 이렇게 변경이 되네요.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그리고 헤드레스트 위치는 어떻게 바꾸는지, 탑승자 위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 장마철 같은 경우에 만약 차량이 침수가 되면 차량 문이 안 열릴 때 안전벨트 버클이라든가 아니면 헤드레스트를 뽑아서 헤드레스트 그 금속 철제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또 모르고 있으면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급박한 상황에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위치 부분은 조금 미리 숙지를 해두시면 위급시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열 각도 조절은 어떻게 되고, 산타페 TM 리클라이닝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도 조절이 되네요. 이 부분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도 분리할 때 앞좌석 헤드레스트는 좀 뽑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좀 조금해서 더 쉽게 뽑고 무게도 가벼워서 여성분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내려와서 시트를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차량의 온도 조절 많이들 하시죠. 온열 시트는 여기에서 강중약으로 조절이 되고 뒷좌석은 강약으로 조절이 이 형태에서 조절이 된다. 그리고 온열 시트 바로 옆쪽에 버튼이 통풍 시트도 강중약 3단계로 조절이 되고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건 후속 승객 알림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좀 독특한 현대자동차의 독특한 부분이고 뭐 고급 차량이 있는 건데 산타페 TM에도 적용이 됐네요. 이전 차량부터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양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부분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이제 후석도 작년 말인가 올해 초부터인가 이제 후석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등이 들어오게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2열 안전벨트가 차량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거는 차량의 속도가 20km인 경우에 약 35초간 경고음과 함께 깜빡입니다. 갑자기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나오면 조금 당황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전벨트 경고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위치라든가 이런 위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리면 에어백이 실제 사고 시 전개됐을 때 어디까지 커버를 하는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은 전체적으로 6개가 사고가 나면 터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은 2열 여기까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동승석 에어백이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뭔가 잘못 올려놓으면 사고가 나는, 오히려 반대로 에어백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백의 장치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해서 여기서 되게 뭐 여러 가지 표시가 되는데 나머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적은 없지만 저 센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 조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문 내착하고 차량 전방 여기 이렇게 센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박 젤가상, 이거 그런 부분이죠. 에어백 주변에다 뭔가를 놓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동승석보다 뒷좌석이 더 안전합니다. 이건 모든 차종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승석 에어백은 여기서 이런 형태로 터집니다. 그래서 여 주변에 방향제라든가 뭔가 피규어라든가 그게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오히려 흉기로 다가올 수가 있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흉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드 어린이 보호용 장치가 이렇게 돼 있고 어린이 보호조석
만취는 12개월 이후 어린이 또는 유아는 동등석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는 되도록이면 2열에 앉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탔을 때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잠시만요. 이렇게들 많이 앉으시는데 이렇게 앉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탑승했을 때 자세까지 이렇게 그래픽으로 잘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이 아니라 이런 좌석에 이런 5년 시트라든가 이런 경우를 하는 방석이라든가 너무 과도한 방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에어백이 터졌을 때 어떤 형태로 터지는지 일일이 다 보여주고 있고요. 충돌 센서는 어디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림으로 아주 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야지 실제로 DIY 할 때 블랙박스 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요 센서를 잘 피하고 에어백 전개 시 어떻게 되니까 선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DIY 하시는 분도 참고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백 비작동 조건으로 경미한 사고라든가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에어백 때문에 오히려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최악을 막는 차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안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센서를 피해서 이렇게 차량이 밑으로 가거나 전복되거나 전신줄을 부딪혔을 때는 에어백이 안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백 한 3군데 정도만 매뉴얼에서 봤는데 뒤쪽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시간이 한 20분이 넘다 보니까 요 차후 계기판, 편의장치 시동 및 주행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읊고 차량 실제 운행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만 내용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강주 되겠네요.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그 영상으로 만나는 걸로 하시고요. 그럼 내용을 들으시다가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해요 라거나 아니면 어떤 차종의 매뉴얼이 궁금합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댓글이나 그런 걸 달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길어진 영상인데 시청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